계속해서 그렇게 삐뚤어졌습니다. 학교도 거의 가지 않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죠. 이런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뭐가 불만이라서 이러는 거야? 학교에서도 말썽만 부리고 너는 어른들 말이 말 같지가 않냐? 네, 말 같지 않은데요? 왜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시는데요?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그렇게 제가 싫으면 제가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간 저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칠 때는 통쾌했지만 막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찝찝했습니다. 이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괜히 센 척을 하곤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 강한 척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사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주유소나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 따위를 하면서 돈을 벌었죠. 하지만 뭐 하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법이 없는 저는 금방 일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매번 사장과 트러블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냐? 내가 한 번만 더 지각하면 너 자른다고 했지. 거참 되게 떽떽거리네. 그럼 때려치면 될 거 아니에요. 저 녀석이 뭘 잘했다고? 저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라 하려고 하면 그걸 견디기 싫어서 나가버리곤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저는 인생이 참 덧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제가 뭐가 좋다는 건지 저에게 항상 웃는 얼굴을 하면서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들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기꺼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은 답답했고 친구 녀석들은 제각각 애인이 있었기에 딱히 갈 곳이 없는 저는 그 여자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저는 집세도 안 내고 기생했는데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줬고 빨래와 청소도 자기가 다 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외로웠는데 네가 이 집에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외롭지도 않고. 사실 저는 그녀에게 잘해준 것 하나 없었습니다. 집안일 한번 도운 적도 없었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이도 많고 얼굴도 별로라고 생각해서 존중해주지 않았죠. 제가 외모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그녀는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더더욱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씩 어두운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나쁜 놈이라는 말 한마디조차 한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외롭고 갈 곳이 없었기에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그녀의 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테스트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두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놀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요즘 일 때문에 늦게 오는데 사실 그게 다른 남자 만나느라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몰라, 내 애는 아닐 거야. 그냥 시치미를 떼려고 했는데 그녀는 그 이후로 저에게 임신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발이 저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바로 그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겨진다면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 연락처를 모르게 하고 저는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가니 외로우면서도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사판에 들어가서 막노동을 했고 목돈을 모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무런 잡생각이 들지 않았기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끔 그녀의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의 기억도 희미해졌죠. 저는 낯선 곳에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심해서 근처의 성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곳의 분위기가 신기하기도 해서 저는 건물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마침 한 수녀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신도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랑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실래요? 처음에는 거의 호기심으로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의외로 성당은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제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수녀님께서는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는데 부모님보다 저를 더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니 그만큼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수녀님에게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받게 됐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종교를 왜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며 부처님이며 다 쓰잘데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를 하며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걸핏하면 쉽게 화를 내고 포기하는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저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제빵을 배워보기로 했죠. 학원에 가니 거의 여자들 뿐이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항상 남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던 저였는데 성당을 다니게 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빵을 배우고 그리고 성당에서 기도를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저는 빵집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거의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저는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수녀님 덕분이었습니다. 베로니카 수녀님, 저 드디어 가게 차리게 됐어요. 방금 계약하고 오는 길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우리 요한 형제님 잘 됐네. 내가 장사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꼭 기도 올릴게요. 이게 다 수녀님 덕분이에요. 저 수녀님 아니었으면 아마 막장 인생 살았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에 빛이 드리우게 되면서 이제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고 저는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질색을 했던 봉사활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도움만 준 것뿐인데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죠. 아마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괜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잊을만 하면 그때 그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내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어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 볼까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착한 청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진짜 저는 용기가 없는 겁쟁이일 뿐이었죠. 애써 그날의 기억을 잊기 위해서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30이 넘어 차린 빵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고르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고된 일로 인해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습니다. 다행히도 손님들도 제 빵이 맛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러던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원래 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았고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으로만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나이도 저보다 10살이 넘게 어려서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하는 거였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좋아졌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장님이 막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랑 있으면 편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녀에게서 옛날에 제가 도망쳤던 그때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철이 없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의 빈만큼 잘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녀는 정말 착한 여자였습니다. 매일 저와 같이 일어나서 제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처럼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기에
그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녀와 저는 조촐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의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은데다가 작은 빵가게를 할 뿐 내세울 만한 것도 뭐 하나 없는 저였으니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 같았습니다. 내가 너 저런 놈한테 보내자고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키운 줄 알아?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귀하게 키우고자 노력했던 장인어른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대를 하시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각오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사장님이랑 떨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녀는 어렸지만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금반지를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는 조촐한 결혼이었지만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좋았죠. 그렇게 우리 둘은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고 같이 가게를 꾸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더 많은 손님이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아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둘이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와 아내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격이다 보니 화가 나거나 싸움이 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작은 가게여서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것이 나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줄 사람을 뽑는데 책임감은 거의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 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젊은이가 가게 문을 열고 왔습니다. 키가 저와 비슷한 젊은 남자였는데 뭔가 인상도 서글서글하면서 친절해 보이는 것이 단번에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사람 구하시는 거 맞죠?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우리 가게에 먼저 면접 예약을 잡고 왔는데 이 남자애는 그냥 무턱대고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리 빵집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애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살이라는 그 애는 원래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배워본 적은 없는데 빵가게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빵집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일을 알려만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내도 그 젊은이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생긴 것도 저 정도면 여자 고객을 몰고 올 것 같다면서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였죠. 그 남자애 왠지 느낌이 좋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자기랑 좀 닮은 것 같아. 뭔가 분위기도 그렇고 키도 비슷하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 애는 참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실수를 하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그 애에게는 화가 잘 나지 않았죠. 그래서 실수를 해도 가볍게 경고만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일했을 때 실수를 하면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면서 저 애한테는 너무 친절한 거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애에게는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었고 제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손님들도 정말 좋아하는 거였죠.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가게에 이익이 많이 가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객의 비율이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남자 알바생 진짜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이 동네에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 본 적이 없는데 나 심장이 엄청 두근대고 있어. 동현아, 너 덕분에 이 동네 여자들이 다 여기만 올 것 같다. 동현이는 생긴 것도 호감이 가게 생겼는데 말을 하는 것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성격이었는데 어리지만 이렇게 매력 있는 친구가 있구나 싶었죠. 주변 사람들이 이 애에게는 정말 친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위의 동현이에게 번호를 따기 위해서 들이대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번호를 따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미소를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번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연예인급으로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도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손님에게 번호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번호를 따는데 실패한 적이 없을 것 같이 생겼던 그 콧대 높은 미인은 동현이의 거절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나길래 나한테 이래? 진짜, 짜증나. 동현아, 아까 간 그 여자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던데. 저렇게 예쁜 여자인데 그냥 보내?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저런 식으로 번호 따는 사람들 다들 가벼운 마음일 텐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거 싫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랑에 있어 순정을 고집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런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제가 젊었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누가 키운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자란 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나이에 이런저런 여자애들을 가볍게 만나곤 했는데 그런 저와는 다르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참 괜찮은 아이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개인주의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애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가 하는 작은 부탁도 언제든 잘 들어줬고 또 제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이 되면 자기가 가게를 볼 테니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하고 오라며 저희 둘을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일만 하느라 두 분 제대로 시간도 못 보내셨잖아요. 이럴 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어쩜 이렇게 애가 싹싹하기도 하고 착한 건지 욕심이 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주 동현이를 초대해서 밥을 먹곤 했는데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소견말도 하는 사이가 됐고 알고 보니 동현이가 마냥 마음 편하게 자란 아이는 아니었더군요. 저는 엄마가 혼자서 절 키워주셨어요. 혼자의 몸으로 엄마가 참 힘드셨을 텐데